안녕하세요. 헬로아이 팀의 미림쌤입니다. 오늘은 코스페시스의 기초 활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페시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기본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페시스는 메타버스 플랫폼입니다. 메타버스란 초월,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와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메타버스는 즉 가상 세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걸그룹 에스파를 아시나요? 에스파는 사실 현실 세계에 있는 멤버 4명과 가상 세계의 멤버 4명이 모인 8인조 그룹이라고 해요. 메타버스의 대표 그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러한 메타버스는 크게 2가지 핵심 단어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핵심 단어는 바로 몰입입니다. 메타버스는 비대면 교육에서 제기되고 있는 학습자의 집중도와 몰입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가상 환경에서의 교육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연구가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은 종료되었지만 메타버스는 학습자의 집중과 몰입을 끌어낼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도구입니다. 2번째 핵심 단어는 바로 창작입니다. 메타버스는 배운 내용을 실생활과 연결시키고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키는데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가상세계 안에서 스스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면서 상호 협력과 이해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효과가 있는 메타버스를 코스페시스를 활용하여 수업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페시스를 활용하기 위하여 포털 사이트에서 코스페시스를 검색해 주세요. 첫 번째 나오는 사이트로 접속하겠습니다. 코스페시스는 외국 사이트이기 때문에 영어로 나옵니다. 오른쪽에 위에 있는 구글 번역을 활용하여 한국어로 바꿔주겠습니다. 코스페시스를 활용하기 위해 계정을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등록하다를 눌러주세요. 선생님으로 계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세 이상인 거 눌러주시고요. 이용 약관을 읽어보시고 스크롤을 내려 동의합니다를 누르겠습니다. 저는 구글 계정을 활용할 예정인데요. 선생님들께서 각자 맞는 방법으로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그인이 되었으면 저와 같은 화면이 되실 텐데요. 보시면 갤러리, 학급, 코스페시스, 저장소 이렇게 4가지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갤러리에서는요, 다른 사람들이 만든 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학급은 코스페시스는 LMS 기능을 제공을 하는데요. 학급을 만들어서 학생들을 초대하여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코스페시스는 내가 만든 맵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 저장소는 학급에서 만든 작품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급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학급 만들기를 눌러서 학급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학급 예시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학급 코드를 생성하여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는데요. 학급 코드는 항상 유효함으로 설정해 주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사용 횟수도 무제한을 설정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다음과 같이 학급 코드가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급 코드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선생님의 학급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급을 활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과제 만들기를 눌러서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에게 과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스페시스 맵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봐야 되겠죠. 코스페시스를 눌러서 선생님들과 함께 코스페시스 맵을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코스페시스 Edu를 눌러보겠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에서는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힐 수가 있는데요. 여기 왼쪽 위에 있는 이 갤러리 사진 같은 아이콘을 누르면은 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번째 맵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 만들어져 있는 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누르고
왼쪽으로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이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마우스 왼쪽을 클릭한 상태로 오른쪽으로 밀게 되면 다시 화면이 왼쪽으로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여 드래그하면 화면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 보다시피 스페이스바를 누른 상태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좀 다릅니다. 이렇게 그대로 왼쪽으로 시점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요. 그리고 역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화면을 조금 돌려보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설명과 같이 스크롤을 올리게 되면 줌인, 즉 확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스크롤을 내리면 줌아웃, 축소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줌을 당겨서 스크롤을 올려서 확대시켜서 여기에 있는 아주 작은, 원래는 작은 말이 충분히 크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줌아웃을 해서 또 마지막 설명을 들어보면요. 클릭을 한 상태가 이 상태예요. 이 클릭을 한 상태로 단축키 V를 누르게 되면 바로 포커스 온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친구에게 집중을 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설명처럼 C를 누르게 되면 전체 화면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이 G가 선택된 상태에서 V를 누르게 되면 바로 줌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을 활용했을 때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움직이게 되면 처음 화면이 돌아가는 것처럼 활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 한 손가락으로 활용하게 되면 아까 스페이스를 누르고 마우스 왼쪽 클릭을 누른 것처럼 이렇게 맵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사진을 확대하듯이 손가락을 모았다가 펼치게 되면 확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가락 두 개를 사용해서 위아래로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화면을 위아래로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에서는 카메라 시점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오른쪽 위에 플레이 버튼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플레이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편집화면, 에디트 모드, 편집화면에서 봤던 카메라 시점으로 바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 시점은 총 4개인데요. 이 카메라를 눌러서 오른쪽 클릭을 하게 되면 카메라를 누릅니다. 그럼 걸음, 고정 위치, 비행, 선회가 있는데요. 그 차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위치 같은 경우는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방향키를 누르고 있는데요. 위아래 시점 이동만 될 뿐 사람처럼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얘를 걸음으로 설정을 하고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왼쪽, 위아래, 전후, 좌우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스페이스를 누르게 되면 점프를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 같은 경우는 걸음과 좀 다르게 우리 걸음할 때는 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비행 같은 경우는 하늘을 보고 위 방향키를 누르게 되면 비행기처럼 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선회, 영어로는 orbi트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회 같은 경우는 궤도를 도는 것처럼 하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 궤도는 이렇게 카메라를 누르게 되면 궤도에 따라서만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기본적인 맵 구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라이브러리와 코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